많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상습폭행 얘기가 있는데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처음 때리신 거예요? 그 네. 아이가?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자 보육교사 양모 씨의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고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원래 아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중간 수사 결과에서 추가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버섯을 먹지 않고 토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이에게 베개를 던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사건이 터지자 관련 제보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는 도깨비방이라고 불리는 불 꺼진 방에서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교사가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도깨비와 통화를 하라고 겁을 주는가 하면 엄마에게 이르면 더 혼을 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캄캄한 도깨비방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사건들 잠시 후에 이슈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보 앵커가 얘기한 대로 바로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YTN이 단독 보도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의혹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함부로 크랙션 누르지 마십시오. 가스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백기전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RN서치의 김미연 소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스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은요. 성남시 정자동, 우리가 흔히 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당구죠. 정자동에 있는 도로에서 시작된 일인데 운전자와 운전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마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빵 했더니 시비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영어로 욕설과 고성을 퍼오면서 그 다음에 창문을 내리고 촉을 꺼내 들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 굉장히 놀리죠. 예, 팀장님. 저게 이제 재미교포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운전 중에 저기 총포도금 하약류 단속법 위반에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소지를 하고 있으면 저축이 되고요. 가스총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게 그 권총을 가스총을 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들고 위협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게 위험한 흉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호신용으로 합법적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저걸 만약에 범죄의 공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한 그 흉기로 되기 때문에 저게 이제 그 폭처법 3조로 처벌하는 저게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렸다고 해서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삼단봉 사건. 삼단봉은 경적은 아니에요, 또. 예, 삼단봉 사건. 세상에 왜 이런지. 또 울산, 부산 간 그 인터체인지에서 뒤에서 추돌을 해놓고 그 앞에 운전자, 여성 운전자를 또 그냥 공구로 깨고 발길가 해서 그것도 구속됐죠. 두 사람이 다 구속됐는데 저것도 뭐 구속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스총을 위협을 했다는 자체는 저게 상당한 그 범죄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예. 가스총 운전자가 미국 시민이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예, 흡스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형사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나라의 해당 그렇죠. 법규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흡수 하면은 얘기가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이분 좀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도 뭐가 잘못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가스총을 이렇게 위협을 할 수 있나요? 아니 근데 그 가스총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총이 여러 종류가 있죠. 예를 들면 여성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그렇죠. 다니는 거는 등록이 필요가 없지만 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스총은 경찰서 파출소에 해당 관할 지구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죠? 네, 지금 가스총은 그 등록은 하고 예. 호신용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엽총이나 사냥총은 그건 예, 파출소에 맡기는 경찰서에 거죠. 영치를 해야 됩니다. 영치를 그 해야 되죠. 소지 허가도 예. 받아야 되는 네. 걸 알고 있습니다. 가스총은 이제 등록만 하면은 그렇죠. 쓸 수는 있고요. 예. 근데 지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소파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소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소파라도 지금 그 한미 행정협정 아닙니까? 예. 지금 미군 측에서 어지간한 범죄는 전부 한국 법원에 재판하도록 넘겨주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 사람은 군인 신분도 아닌데 뭐. 무식하다기보다도 예. 자기가 마치 재미교평을 이용해서 수사를 안 받고 처벌을 안 받겠다는 지금 얕은 술수를 쓰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자체가 그 술수를 쓰든 뭐든 간에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히다는 거죠 지금. 좀 무식한 사람 같습니다. 예. 아니 진짜 그건 좀 기가 막힌 건데. 요즘 재미교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써요? 말해요. 아, 참 방송시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까먹고 있었나요? 그 얘기도 해야죠, 우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린이집 폭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폭행 저지른 여자.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폭행 그럼 이 사람 기준의 폭행은 뭘까요? 여 변호사님 뭐죠? 2번 사랑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요. 예? 그 이분은 지금 이야기가 예. 그 애에 대해서 예. 폭행의 의도가 없이 어떤 순간적으로 애를 너무 잘 돌보려다가 애가 힘 조절이 안 반항적인, 돼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왜 지금 문제되냐 하면은 이분이 만일 지금 그 평소에도 폭행을 했니 안 했니에 대해서 지금 서로 말이 오가고 만일 평소에 쭉 폭행을 해왔다. 저는 이 사람의 행태를 볼 때 예. 평소에 했다고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발적으로 한 번에 그치는 예. 그런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특히 기어와서 무릎 꿇고 빈다는 거 얼마나 많이 폭행하고 훈련을 시켰으면은 자동적으로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서 와서 그렇죠.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만일 평소에 그렇게 했다면 상습 폭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차게 됩니다. 아, 그래 지금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은 아마 죄송합니다만 이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랬는데요. 아, 예. 여하튼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사람, 양모 이 씨라고 사람. 하시죠. 양모 씨가 제일 낫겠네요. 양모 씨로서는 제 생각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 폭행으로 가야지 그냥 폭행은 형이 아주 낮거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보호, 감호를 받는 어린애를 폭행했을 때 그건 5년 이하의 징역이 아주 형이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양모 씨는 거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습자가 붙고 안 붙고. 예, 아주 형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모 씨는 지금 우발적인 거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근거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 매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근데 경찰 발표 내용 잠깐 보셨죠? 네.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경찰에서는 원래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제 출석 불응했죠. 그래서 친정집으로 가 있는 걸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 통신 추적을 통해서 긴급 체포하고 오늘 오후 영장을 했는데 그 9월하고 11월에 폭행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그 아이들을 전문가를 입회해서 아동 심리 전문가라든가 입회해서 그 진술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나오는 건 행태가 충동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의사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행동 패턴이 그렇다. 그래서 본인도 그때 자기가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러한 걸 했다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폭처법의 상습 폭행보다는 아동 학대법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잠깐만요. 경찰 발표 내용 중에 피해 어린이 중 한 명은 지난해 11월에 버섯을 먹지 않고 토해낸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고 9월에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면서 4살 아이의 등을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CCTV 분석 과정에서 점심 먹고 자는 시간에 아이가 자지 않는다고 하면서 배기를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율동 시간에 동작이 틀리니까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끌어안치고 또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는 행위. 이런 것도 학대행위로 판단이 학대행위로 됐다. 다 범죄에 그렇다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상습이 될 거 아닐까요? 당연히 상습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흥분하는, 지금 너무 지금 열받아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왜냐면 그 화면을 보면요. 그것이 사랑해서 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이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양모 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의를 자꾸 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이 등치가 상당히 있는 분이시에요. 그런 분이 어린 아동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때려